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입니다. 오늘 이제 팔자명리학 27번째 시간이죠. 오늘 시간으로 이제 뭐 공망비약 학습 마감하고요. 나머지 이제 3시간은 이제 그 형충의학 이론하고 실전 다루면서 이제 팔자명리학 대미를 장식할 그럴 예정입니다. 공망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강론은 그 텍스트에 보면은 공망왕기하고 또 락공하고 오행공망, 또 사대공망, 그다음에 공망육친, 그다음에 이제 뭐 잡설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법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대공망은 이제 그 중에서 사대공망은 이제 금과 수에 해당되는데 이건 사실 이제 나부모행에서 이제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원래 공망이라는 게 이제 팔자설 고법에서 이제 활용되던 거니까. 그 나범을 활용하는 수법이 남아 있죠. 그 나범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나범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술수에서 지금 이렇게 운용하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일단 가감하게 사대공망에 대한 그 설명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뭐 공망왕기가 가장 키워드라고 했는데 그 공망은 반드시 왕기를 띄어야 된다. 사융신이든 사길신이든 막론하고 공망이 왕기를 띄면은 그 도량이 넓고 의외의 그 명리를 구하고 또 종래에는 창성 발현하기 때문에 공망의 글자는 반드시 왕기를 띄어야 됩니다. 그 왕기를 결정짓는 그 중거는 그 월지죠. 그 다음에 이제 월지가 아니더라도 그 지지가 그 공망에 해당되는 오행의 국을 이루면 공망이 왕기를 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자 원국에서 공망이 왕기를 띠지 않을 때는 대운의 운지에서 공망이 왕기를 띠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대운의 그 운지, 월지에서 진행된 대운의 운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여타의 지지 글자와도 대운의 지지가 합작, 그러니까 합국을 이루면서 공망이 왕기를 띨 수 있기 때문에 대운은 하나같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서북향운 또는 뭐 동남향운 이렇게 운의 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고 대운지지 각각이 갖는 그런 효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두절각 이래가지고 간지를 뭐 5년씩 끊어서 희기를 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나중에 뭐 이미 그 선학들도 대우는 그냥 10년 단위로 천간은 천간대로 격국성패라든지 조희신이라든지 또 진신체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희용기구안의 법칙과 무관한 겁니다. 희용기구안의 그런 법칙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다 좀 넓고 깊고 바르게 이렇게 팔자를 볼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그 학습에 좀 이렇게 정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공망왕기를 논할 때 이제 공망이 이제 변인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은 길신과 그 흉신이 각각 고유의 그 기륭의 의미가 공망으로 인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신이 공망되면 일단 길신 고유의 길조가 유실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수가 공망되었다. 그러면 하급이 뜻과 같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신이 공망되면 흉액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흉신 고유의 흉신이라는 게 이제 보통 길신을 이제 충격해서 길한 의미를 없애는 건데 그 흉신이 공망되면은 그 흉액이 일단 솟아내고 그 흉신 고유의 그런 어떤 흉의가 일단 그 좀 감해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륭신을 떠나서 또 그 신살, 그러니까 그 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걸록 이런 것은 포태에서 이제 록지에 속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순중공망을 적용할 때 그 록지가 공망에 속하면 이제 생진사초라고 해서요. 예전에 뭐 진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나라에 죽으니까 고향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록지가 이제 우리가 신살로는 망신인데, 뭐 우리 팔자명리에서는 주로 이제 그 포태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살과 같은 이제 그런 속뜻을 읽어내는데, 걸록 공망이 되면 이제 망신이 공망된 거니까 이제 학천다지합니다. 그래서 그
학력은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고 대신에 굉장히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학력 컴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박학다식은 해요. 그러면서 분주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 곳에서 권위 있는 그런 권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진사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겁재가 그러니까 이제 겁재가 공망되면은 그 겁재라는 게 이제 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탈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겁재가 이제 공망되면은 간교만용한 그런 속성은 일단 드러납니다. 굉장히 그 계책에 밝고 이런 또 만용하는 그런 속성이 나타나죠. 겁재 공망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식신 대신에 그 겁재 고유의 그 재산을 산신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부정적인 의미는 좀 감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은 사길신인데 식신이 공망되면은 보통 식신이 팔자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근면성은 보증한다고요. 그러니까 식신이 건전하게 자리 잡은 이상 일단은 뭐 내 힘을 좀 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식신이 공망되면은 굉장히 그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소극태만한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길신의 그런 길조가 유실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상관은 이제 관록을 파괴하는 성분인데 또 언행의 이제 뭐 실수라든지 이런 걸로서 잦은 구설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관이 상관 고유의 속성이 뭐 완전히 감해지지는 않겠지만 상관이 공망되면 말이죠. 그 지고능변합니다. 뜻은 높고 아주 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정자라든지 이런 또 뭐 그 좀 이렇게 대중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인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상관이 공망된 사람들 많습니다. 또 상관이 공망되면 가무라든지 이런 노래 같은 것도 잘하는 그런 이제 오행으로는 이제 금이 공망되면 목소리가 아주 울림이 좋고 아주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설들도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 공망되면 불리하죠. 뭐 재성은 정편제를 막론하고 재신은 희신이니까요. 그래서 이 재성이 공망되면은 재물을 구하는 그런 재탐심은 몹시 강렬한데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부득이죠. 그래서 재물을 구하는 속성은 강한데 재물이 잘 그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재성이 공망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잘 이렇게 모이지 않고 돈을 잘 벌지 못하다가도 그 재성이 완기를 띠는 시점이 있습니다. 운에서. 이럴 때는 아주 거부를 일시에 거부를 축적하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공망되는 경우인데 이 정관이 공망된 사람들은요. 너무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명예다욕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그 이제 자리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요. 또 승진에 대한 갈망도 대단하죠. 근데 잘 뜰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승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승진하고 승진해도 결국 자기 그릇이나 자기 그 의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만이 많죠. 그래서 정관이 공망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살은 흉신의 대표적인 흉신인데 그 칠살이 공망되면 말이죠. 원래 이제 칠살이라는 건 나를 이제 공신하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성분 아닙니까? 우선 뭐 칠살이 왕하면 아픕니다. 근데 이 칠살이 그 공망에 속하면 모사다계라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깨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영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칠살 공망이 왕기를 띠게 되면요. 정말 그 대중의 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양인 가살 같이 말이죠. 이렇게 뭐 양인 가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인을 제압하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이제 인사인데 양인도 공망되고 칠살도 공망됐다. 이건 정말 그 만인을 제압하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공망되면 인수는 뭐 지성을 의미하는데 인수가 공망되면은 지성이 일단 사라지고 좀 예의를 모르는 무례한 경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무례한 그런 언행과 태도로 인해서 귀감하는 겁니다. 귀가 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말이죠. 무례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인수공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편인 그 효신이 공망되면 말이죠. 효신 공망은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학문 계통과 인연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학연이라고 하는데, 효신은 뭐 흉신인데 흉신이 공망되니까 흉인은 좀 소실되고 흉인은 좀 소산되고,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학연하고 이렇게 인연을 학계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공이 있습니다. 화공.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신살류,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태 같은 거, 이런 포태는 다 지지에 해당되는 거죠. 화계는 이제 우리 포태로 따지면 이제 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묘지가 갖는 포태 물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공망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묘지가 공망되면은 중지지수입니다. 하는 일에 반드시 그 중단수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신살로 화계가 되어서 그게 공망되면은 벌써 그 속진에서 마음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달사 탈속이라고 하는데 탈속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인이 공망되면 말이죠. 양인이라는 게 이제 겁적으로 비슷한 성분인데 많은 계책을 내고 뭐 아주 모사되게 하지만은 작사불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인은 예를 들어서 뭐 양인은 그 흉신인데 흉신이 공망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시청자나 뭐 동호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양인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사용신에서는 이제 속하지 않고, 또 양인은 워낙 독특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 일단은 그 공망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양인이 공망되면 어쨌든 작사불성의 결과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다음에 이제 협공이 있습니다. 협공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이제 협한 글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협 이런 거 얘기하고 또 협국격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가 인시에 났다고 합시다. 인시에. 그러면은 여기에 축이라는 천을 기인이 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협귀격 이런 말 쓰고요. 또 요것이 간목에서 볼 때는 재입니다. 재고. 그래서 협재격 이런 말도 쓰고 또 협국격 이런 말도 씁니다. 이거 뭐 이제 1이후니까 작년 이후에 뭐 만년에 굉장히 그 제복이 있는 거죠. 이런 협재 이제 협구면은, 물론 이 글자가 팔자의 다른 지지에 드러났으면 전실법칙에 의해서 협국격이라든지 이런 게 성립되지 않고, 또 이것이 팔자의 재인데 재가 천간에 투출되어도 협국격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가 천간에 투출됐든 투출되지 않았든 어쨌든 천을귀인이나 이런 재신 같은 길신이 공협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그 숨은 은덕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건데, 그 내가 바라고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팔자의 흐시는 가뭉체계라고 해서 내가 늘 소망하고 그려보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뭐 시크릿 이런 거 한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계속 그리면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 명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의지라든지 향상심이 발로 되는 그런 팔자의 유형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크릿 100번, 1000번을 떠들어도요, 관심 없습니다. 이게 그 팔자소관이 갖는 무거운 의미인데, 어쨌든 그런 그 소망하고 바라고 이러한 것들은 그 허자에서 그 허자로 설명되는 부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글자 중에 이렇게 그 협돼 있는 글자가 월과 일에 협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일과 시에서 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발현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여튼 협자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 협기가 공망이 되어버리면은 소망불성입니다. 굉장히 소망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천을귀인이 이제 공망되면 귀공이라고 하는데, 귀인공망이죠. 그냥 외하내빈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어쨌든 속으로 별로 그렇게 내실이 없고 또 귀인이 귀해야 되는 건데 또 귀한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후원을 받는데 정작 자기가 위치한 그 환경이 별로 귀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병지, 포태로 역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역마공망, 그러니까 마공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병공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 다계 하는 일도 많고 계획도 많이 세우는데 무실입니다. 그래서 실속이 없고 결실을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공. 같은 공망이다 이거죠. 요것은 갑자순에 있는 갑자 같은 순에 있는 일주가 예를 들어서 같은 갑자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묘 목공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진순에서 시작되는 10개의 그 갑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자일주나 기유일주나 병호일주나 정미일주나 이러한 그 일주들은 다 공망이 목공망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은 사후동렬, 그러니까 좀 뭐 가장된 표현이죠. 죽어서도 같은 묘지에 묻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인연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갑자순에 우리가 이제 인연법에서도 이제 주로 활용하는데 일단 잘 의기가 투합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일상사에서 그 동양 이제 모든 교학의 언어가 이제 기죠, 기. 기입니다. 뭐 기라는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가 이제 뭐 다 일상에서 뭐 오랫동안 생활되어 있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기를 이렇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기를 이렇게 뭐 좀 더 세게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이제 뭐 그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가 살았다, 뭐 기가 죽었다, 뭐 기가 빠졌다, 뭐 기가 좋다, 뭐 이런 말 쓰니까 그런 말 쓰는 그 뜻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생기입니다. 생기.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기운은 이제 사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기는 이제 사람을 병들고 죽게 만드니까 패망의 전조가 되는 거고요. 생기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기를 다른 말로 이제 활기라고도 하죠. 서양 속담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보석에는 활기가 흐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석도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항상 이렇게 생기로 가득 차야 건강하게 살고 돈을 벌어서 부자도 되는데 그 생기가 언제가 내가 생기로 차 있고 언제가 내 주변이 사기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굳이 뭐 기수련, 기체험 이런 거 안 해도요. 내가 그냥 기분이 좋을 때가 그게 생기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사기로 이렇게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분 좋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주 이렇게 에너지가 활발하고 이렇게 이제 뭐 성장기의 청년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좀 나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꾸짖어서 그것을 경계로 삼을 수도 있는데 연세가 좀 드신 어른분들은 말이죠. 기분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분이 항상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물리쳐야 됩니다. 굳이 말도 통하지 않고 만나면은 그 기분 나쁘게 만드는 대상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기분 좋게 하는 환경 구축하고요. 내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만 만나는 게 최선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공기 다 중요한데요. 그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좋은 기운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겠 수 있는데 약간 술도 드시고요.
또 답답하면 담배도 좀 태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수다를 떨면서 마시는 술,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근데 몹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고독해서 담배 피고 흡연하고 술 마시면요, 그건 정말 독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엔돌핀이 생성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기로 도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풍수에서도 결국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런 이제 환경 정비가 요즘 양태 풍수인데, 그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말이죠, 남편이 좋은 옷을 사주거나 또 보석을 선물하면 여자들 기분 좋아집니다. 뭐 보석이 비싸고 옷이 비싸서가 아니라요, 보석 그 자체에 활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크리스탈 같은 것들 다 이렇게 풍수 교정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보석 풍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꽃 주면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꽃도 굉장히 풍수의 그 꽃풍수라고 해서 중요한 그런 챕터를 구성하죠.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갑자기 기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과 내가 의기가 투합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작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꼭 결실을 보지 않더라도요,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 뭐 이런 그런 그 영감이 솟아오르고 또 기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가장 좋은 풍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동공과 같은 조합에서 그런 그 인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갑자순에 있나, 그리고 상대는 어떤 갑자순에 있나,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공망이 일치하는가,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인연법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그 다음에 이제 만공이 있습니다. 가득 찰 만자죠. 그래서 팔자명식 전체가 공망으로 찼다는 겁니다. 진수함의 명리학원에서 그 빈천 흉호국에서는 이런 사길신의 공망하고 귀인 공망을 얘기하면서 이런 만공도 얘기했습니다. 만공. 이 만공은요, 한마디로 그 빈흉명 이렇게 그냥 규정했습니다. 다 공망이니까 어디에 뭐 하나 발 디딜 데가 없는 공망이 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만공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망으로 가득 차면 공망 왕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만공에는 아주 부귀한, 대부귀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공일 경우에는 함부로 그 빈천을 논하지 말고요, 몹시 기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공망 왕기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를테면 자축 공망이면은 이제 수공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팔자가 전체가 다 수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월지도 이제 동월에 났다. 이러면은 전체가 다 공망 왕기를 띄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만공을 이렇게 빈천한 그런 그 격국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종래 이제 그 팔자 신법 이후에 이제 명리대가들의 이제 사유가 좀 더 깊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더 옹고해야 되는데, 그런 옹고 면에서 왜 명리대가들이 이렇게 과거에 남아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들을 다 쳐내고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색하고 신법의 그 명리체계하고 결합했으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완벽한 그런 명리이론 체계를 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신사에, 그 다음에 또 좌우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사생의 글자, 사정의 글자, 또 사고의 글자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이런 이제 사생의 글자들은 이제 사맹, 그러니까 이제 맹의 글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신사, 각각 삼합의 첫 글자들인데, 인신사의 이 글자들이 이제 공망에 속하면은, 사맹의 글자가 공망에 속하면 외선내독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참 호인이고 좋은데, 가족들에게는 인색해요. 남자분들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런 거 고쳐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 돕고 또 대중에게 좋은 뭐 복지를 행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저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자기 육친 가족에게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색하고 타인에게 더 관대합니까? 그 원래 종교물상의 이제 속성이 그런 거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포태합작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자기 피부치부터 더 챙기고 이런.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자기 육친의 어떤 이익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또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권형, 조화는 이루어야 되겠죠. 하지만 바깥 일에 충실하다가 더 소중한 거 잃는 그런 결과는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에게 좀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패, 그러니까 이제 좌우명이죠. 이 사패 글자가 공망되면요, 그것이 이제 육신으로 사길신도 있고 사용신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다 의미가 다르겠지만, 유독 그 사패 글자가 공망될 때 좀 더 그런 음탕한 그런 기운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공망이라는 게 이제 합이 되거나 충이 되면 해소됩니다. 공망이 해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패 글자가 공망되고 파라든지 해가 되면은 그런 기운이 훨씬 더 드러나기 때문에 충공음탕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성이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실전에서 한번 살펴서 한번 증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의 글자, 이건 뭐 이제 화계의 그 공망하고 비슷하죠. 이런 건 이제 다 중지지수라 그래가지고 중단수 있고 곡절 있고 장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망 육친편에서 이제 뭐 그 또 좀 다룰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공망 육친편에서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생년공망, 생월공망 이런 건데, 육친궁의 공망을 가지고 논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공망, 일지가 공망되면 배연이 불리하고 또 좋은 짝을 만나도 둘이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공방수를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이 이제 육친공망입니다. 그게 잡론에 보면은 또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잡론 부분이 공망비약에서 가장 그 읽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 읽기가 쉬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일진에도 이제 공망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공망 일진이다 이러면은 뭐 별로 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이 또 재성에 해당되는 일이어가지고 그것이 돈이 좀 될까 이러고 있는데도 공망되면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득재 개념, 그러니까 이제 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합생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공망은 합이 되면은 해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망일진이라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암합으로 합작되거나 합생되면은 공망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법 이제 들어가는데, 이 운법에서는 제가 다시 사길신, 사용신 한번 리뷰해 보고요. 그리고 요 운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공망운을 적용할 때는 이미 그 공망의 글자가 명식에 있을 때는 공망운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식에 공망이 없으면 공망이 없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논할 게 아니라, 공망운이 올 때 공망의 작용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실법칙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망운이 올 때 합이 되거나 충이 되면은 공망이 해공되어서 공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점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운법 설명하기 전에 지금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사길신, 사용신 리뷰하고 공망비약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평명리라는 게 이제 뭐 결국 음양오행의 그 생극제화, 그리고 또 생왕사절로 이제 반을 가름하는 겁니다. 사과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종래에 이렇게 뭐 이제 분명하게 이론 체계로 이렇게 이제 서술되지 않았던 형충해합 가지고 이제 그 희기가 반전되는 또
또 충기휘와 뭐 부음포양 충기휘와 이런 말들이 이제 난강망에 있는데 그 인트로 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실 뭐 희신운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고 기신운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지의 충이나 형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신호로 하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이 합반되어서 나빠질 수도 있고 반전의 묘리가 있죠. 여기에 이제 공망까지 적용해서 변의 묘리까지 허중유성하는 변의 묘리까지 살피면 자평명리가 참 무겁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자연 깨치게 되는데 뭐 그 전에 이제 기본이 되는 그 오행 십성세왕에 대해서는 강의 초기에도 제가 이렇게 초반부에도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 복습해 보고요. 오랜만에 제가 뭐 십성도표를 한번 그리겠는데 한번 공부해 보죠. 우선 그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하는 것은 순이죠. 생하는 것은 순입니다. 극하는 것은 그 역입니다. 역. 근데 이렇게 순하고 정한 것, 정하다라는 것은 음양이 우리가 순정하다는 것은 생하면서 음양이 서로 배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하나 양인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생해주는 성분이 인수입니다. 그리고 인수는 나와 음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정의 대표적인 성분은 인수가 되겠죠. 인수는 정말 길신 중에 길신입니다. 팔자에 인수라는 성분이 있어야 정신기 삼자의 정도 갖출 뿐더러 내가 비록 곡절을 겪고 중단되고 패망을 겪어도 내가 기댈 언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길신이 인수가 왕하면 뭐 학업이 뛰어나고 뭐 제도권의 학문적 성취를 다 보고 모친의 자애가 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건전한 그런 그 삶의 그런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근데 이제 인수가 왕기를 띠면 일단 이것으로 사실 길선한 의미가 완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비록 사길신이 공망되어도 인수가 원래 공망되면 물의 기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의를 잃고 또 기를 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공망으로 공망이 왕기를 띄었기 때문에 이처럼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수가 왕한 것보다 인수 공망이 왕기를 띈 게 훨씬 더 격국이 우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하는 것은 일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극하는 것은 관살이죠. 근데 관살 중에서 음양이 그 배우되지 않고 불배우가 되는 게 칠살입니다. 그러니까 칠살이 이게 가장 흉신의 대표적인 거죠. 이 칠살이라는 것은 일단 흉신이기 때문에 그냥 공망되어 버려야 됩니다. 칠살이 공망되면 굉장히 계책에 능합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그 다음에 칠살 공망이 살왕하게 되면은 이 명식은 아주 칠살이 왕하면 아무리 뭐 상관가살의 격국을 짜고 또 사룡식제 이렇게 해도 몸 아프고요. 그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십성세왕에서 흉신이 왕하다는 건 좋은 거 아닌데 이 십성세왕에서 칠살이 왕기를 띠면서 공망이 놓이면은 굉장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직책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주 귀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륭신을 막론하고 그것이 왕기를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이제 재관인식 사길신이나 살상교포 사용신의 이제 하복신살이 이제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 또 각기 다 효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흉하다라고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공망을 학습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륭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않겠지만은 그 전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상관은 이제 효신을 그 합해가지고 뭐 식록을 보존할 때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겁재 같은 것도 이제 칠사를 합해가지고 말이죠. 그 호록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팔자 유형에 따라서 흉신이 굉장히 그 팔자를
맑게 만들어서 귀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좀 더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성분들, 그러니까 이제 종래에 그 십성법에서 이제 사길신과 사용신에 이제 우리가 세왕을 가려서 기륭을 구분했다면 여기에다가 공망을 더하는 겁니다. 공망을 더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공망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세왕이라는 십성세왕이라는 준거틀이 여전히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자 직관법, 그러니까 이제 팔자를 한눈에 빨리 파악해가지고 단 뭐 1, 2초 만에 팔자 직관한다고 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 팔자 8글자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팔자 8글자를 딱 나열하면 이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7글자 중에서 천간 3글자에 일단 비중을 두는 거죠. 천간 3글자의 십성과 그리고 공망 여부를 살펴서 가장 길한 것, 책이란 것 상황과 또는 책이, 그러니까 가장 나쁜 상황을 살펴가지고 둘 중에 확신이 가는 하나를 짚어서 가감하게 찍어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일제기의 극단의 하나를 짚어서 순식간에 그 팔자의 특성을 짚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팔자 직관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대신에 이제 그때 이제 좀 언어에 좀 술사가 좀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품격이나 격조는 말이죠. 오로지 고전을 읽고 사색하면서 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또 양서를 읽은 사람하고 말이죠. 그냥 쓰레기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은 그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팔자 명리를 학습하는 자들이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 너무 많지만 이런 그런 언행과 관련해서도 고전이 주는 그런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반드시 읽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고전을 주의하고 그런 고전에서 쓰는 고화한 문체들을 좀 더 간결하고 쉽게 표현한 책들이 양서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이제 명리책들을 보면은 말이죠. 책들 뭐 어디서나 이제 배우면 구할 수 있으니까 다 효용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고전을 베이식으로 해서 학습하는 거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 직관할 때 이제 제가 그 뭐 입고설이라든지 또 삼회와 리버스 같은 거는 필살기도 가르친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십성세왕이 이제 팔자학의 원칙이고 여기에 이제 공망수법을 더해서 얘기하고요. 뭔가 확신이 가지 않을 때는 순중공망 적용해가지고 육친공망을 가지고 짚어내면은 아주 뭐 임상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간에는 팔자가 맞네, 맞지 않네 이런 얘기하고 저도 틀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팔자학이라는 게 과학이냐 미신이냐 이런 논쟁은 뭐 3,000년 이상 되어 왔는데 답이 간단합니다. 팔자가 맞으면 과학이고요, 틀리면 미신입니다. 그런데 맞고 틀리고의 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래사를 예측하거나 한 해 신수에서 뭐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그런 수법은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그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 특히 그 충기 그 변화 같이 예를 들어서 충기 그 합화 같이 예를 들어서 형충의 합을 우리가 적용할 때 자기 자신의 명식을 산명해 가지고 향후사의 기륭을 따질 때도 좀 속된 표현으로 머리에 지가 날 정도로 이렇게 그 세심하게 따져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타인의 명을 보면서 그렇게 정교한 그런 추리기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팔자가 어느 정도로 맞느냐, 이런 직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성정을 추리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이제 로스킬이고요, 아주 낮은 단계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육친의 어떤 치명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병증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었던 해라든지 또 크게 발제한 해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금방 순식간에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추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뭐 통계적으로 뭐
기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역 오행생극제와 생황사절에 따라서 연역해서 한 번에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팔자를 열어서 당신의 어떤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딱 두 줄로 이렇게 현상을 제가 적시할 때는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과학 아닙니까? 다만 미래사에 있어서도 말이죠. 우리가 원형의정에 따라서 만년에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를 본다는 굵직한 테마는 어김없이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수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그 상황, 득실 교차 국면 이런 거 이제 남은 형충의합 수업을 들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다 짚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이죠. 그런 아주 간편한 필살기들을 가지고 이론에서 정제된 그런 어떤 술기 체계를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짚어내고 예단하면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김없이 맞게 되는 그런 그 경험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명리를 팔자 명리학 이렇게 30강 같은 헤비한 강의 또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자가학습을 통해서 심오하게 공부하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타인의 명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서는 순간 이걸 이제 지명이라고 하는데 이 지명의 단계에 딱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임명하게 되죠. 이 지명의 단계에 딱 도달하면 그걸로서 끝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딱 알게 되면은 그걸로서 명리는 끝을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타인, 내가 운이 좋으면은 모든 게 좋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비루하고 비천한 말이죠. 천박한 그런 술기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맞아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줄 세워서 인기도 구가하고 돈도 벌고 이런 게 그게 잘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자기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운이 나쁘면요. 아무리 명리 대가라 그래도 그 문점객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올 정도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근세명리에 대한 설하고도 그렇고 임철초도 말이죠. 자기 신세를 학철붕어에 묘사했듯이 사실 그분들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의 어떤 뭐 고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그 세속의 그 빈부귀천이 그대로 이렇게 연동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명리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대한 프레임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27강까지 최용변의 그런 어떤 프레임 같은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상황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이제 남은 3시간 이제 그 매듭을 엮습니다. 형충의합을 가지고 이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추론식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득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패가 반전되는 변해묘리와 득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재료는 충분히 제가 나열했고 종래 명리보다 훨씬 더 확장된 그런 제가 그 명리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그 형충의합 일단 그 여러분 이제 그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집중해서 한번 학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망비약은요, 그 공망비약 18기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공망비약의 해설서고 좀 더 심도 깊이 이렇게 사색해서 정리한 책인데 그 공망비약 18기와 함께 공망비약을 공부하면은 여러분 아주 그 만족한 그런 학습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망은 기존의 그 팔자의 원칙, 팔자학의 원칙들도 충분히 그 용해되어 있으면서 공망이라는 아주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산의 정상으로 아주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명리학의 학습 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28강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